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부자 플래너 김태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집은 희망, 이곳 꿈이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임대가 아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주였고요. 두 번째 시간은 시드머니 만드는 방법, 대출을 활용하고 뭐 이래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 그럼 요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매수는 어디에 어떻게 할까? 자, 시드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자, 5천만 원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1억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2억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을 만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드머니를 갖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몇 개 놨는데 그러면 자금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지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 이슈가 있는 곳에 먼저 들어갈까? 아니면 이슈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곳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근데 이게 이 시드머니를 갖고 몇 년을 우리가 버티고 몇 년 후에 나올 건지를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단기간에 1, 2년 안에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내가 5년, 10년 후에 갈아타기를 또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을 한번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 집은 항상 좋은 집이에요. 항상 올라갈 것 같아. 나중에 팔 때 보면은. 그리고 우리 집이 제일 좋은데 왜 그 가격에 팔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계세요. 던질 때는 과감하게 던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물건을 잡을 때는 사실 조금 비싸다 싶어도 상태가 괜찮은 걸 잡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싼 거, 나중에 팔 때는 비싸게 하면은 시장 원리에 안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살 때는 싸게, 좋은 집을, 팔 때는 가장 비싸게, 이걸 원하세요. 근데 시장 원리에는 안 맞아요. 그 시장 원리에서 서로 비교 우위를 따져보고,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머리로 사는 부분도 있지만, 머리 부분은 감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집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세요. 느낌이에요, 느낌. 내가 이 집을 들어갔을 때, 아, 이 집 괜찮네? 뭔가 맞는 느낌이 드는 집이 있어요. 저도 중개를 하면서 수십 개의 집을 보여주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집은 아무리 싸도 안 돼. 근데 딱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집보다 이 집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집에 들어오니 내 느낌이 좋아. 내가 나하고 뭔가 맞는 것 같아. 끌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선택을 더 빠르게 결정하십니다. 근데 너무 따지시면은 그 시장의 원리가 아닌 너무 따져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 돈 차이는 얼마 안 되거든요, 진짜. 아주 미비한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큰 거를 놓칩니다. 그것도 또한 자기 복이겠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시장 원리에 맞추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살 때도 과감해야 되지만 팔 때도 과감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거를 갈아탈 수가 있어요. 미련을 갖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3년 후에 팔 건지 5년 후에 팔 건지 10년 후에 팔 건지. 그 계획에 따라서 갈 곳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어떤 호재가 있어. 전철이 들어갈 계획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으면 한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계획이 발표나면은 1차적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2차적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3차적으로 올라오겠죠. 자, 올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발표난 곳에 갈 건지, 발표 나기 전에 예상해서 미리 들어갈 건지, 그리고 내가 언제 이거를 팔 건지, 이거를 결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또 이제 실수에 대한 문제, 퀘션마크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돈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멀어. 내가 출퇴근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1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원하시고. 아니,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서 갈아타시는 분. 뭐, 투자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요, 본인이 꽂히잖아요? 절대 남의 말이 안 들어와요. 옆에서 뜯어말려도. 본인이 꽂히기 전에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접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꽂히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실수요에 대한 부분도 꼭 지금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은 자본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몸테크는 어디를 가도 돈을 벌려면 몸테크는 따라요. 교통이 불편하든가 아니면 집 상태가 별로 안 좋든가. 올수리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수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 실수요도 내가 이제 현재는 갭으로 들어갔잖아요. 현재 보증금을 빼줄 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7억인 게 7억의 40%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9억의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어요. 전세는 후행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2년 후에 들어갈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 4년 후에 들어가실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 다 요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4년으로 생각을 했다가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아니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줬어. 그러면 좀 더 빨리 들어가실 수 있겠죠. 당겨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길어지는 거는 또 사실 마음고생이 많으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이제 보는데요. 우리가 실수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투자에 중점을 둘 것인지 둘 다 가져가면 되는데 거기서도 조금 위인 게 있겠죠. 실수요냐 투자냐.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이 바로 넘어갔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상품을 잡을 거냐 이거죠. 어떤 물건을 잡을 거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자, 입주권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물건을 잡아서 내가 입주권을 받는 거예요. 분양하는 거 있죠? 분양은 뭐예요? 신규 아파트를 내가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는 거예요. 내 돈이 얼마큼 되고 나는 재개발, 재건축의 특성을 조금 아는데 이러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거야. 이거보다는 기축, 신축 이걸로 갈 거야.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 신축이 뭔지, 기축이 뭔지, 빌라가 뭔지, 아파트가 뭔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집이 완성된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셔야 돼요. 오피스텔을 할 건지 아니면 상가를 할 건지. 그래서 노후대책 만드시고 대부분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재개발 쪽이나 재건축 쪽을 좀 말씀드리면, 자, 구역 지정이 됩니다. 조합 설립이 됩니다. 요즘 조합 설립되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조합 설립 되기 전에 들어가야죠. 지정되기 전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노후된 건축물이 뭐, 어느 정도 된다. 이 지역은 역세권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니까 이 지역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있어요. 추진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동의서가 들어다니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거는 사실 적은 투자로 갈 수 있잖아요. 프리미엄 자체가 안 붙어 있는 데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시는데 가격은 이미 상승하고 거기에서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추진위 자체에서 끝나면은 완전 또 이제 마음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가시고요. 자,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건 뭐예요?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은 올라가거든요. 조합 설립 단계, 건축 심의 단계,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단계, 여러 단계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위험 리스크를 자금 여력이 되면 위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면은 관리 처분 단계 이런 데로 가시는 게 낫겠죠.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근데 이미 프리미엄, 서울 시내에서는 이미 프리미엄이 최소한 3, 4억, 많게는 7, 8억 정도는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내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럼 외곽 지역은 어떨까요? 지금 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은 덕소 지역을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는데 거기가 세대수가 꽤 많아요. 한강변이고요. 옛날부터 진행을 했어요. 10년 전부터 진행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요즘 막 진행이 돼서 이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구역, 5구역도 관리처분 인가 전이나 후, 이 정도 진행이고, 3구역이 사업시행 인가 전, 7구역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 현재는 그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는데, 현재는 한 실투자 금액 1억 5천에서 2억 사이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 따라서 틀리겠죠, 약간.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 시내에서 신축 아파트로 분양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쪽도 봐야 되겠죠. 그쪽도 있어요. 광명도 있어요. 인천 쪽도 있어요. 또 신규 분양 쪽도 보셔야겠죠. 자, 서울 시내에서 청약을 받아도 내가 돈이 몇 억이 들어가야 돼. 계약금이. 힘들겠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강북 쪽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실제 투자 금액, 실투 금액을 씨앗 자본은 내가 얼마를 갖고 시작하는 거에 따라서 지역과 폭은 엄청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제가 중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5억을 갖고 있잖아요. 이 5억에 맞는 집보다 조금 비싼 집을 사시게 되더라고요. 자금은 항상 딸려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됩니다. 사람 눈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고 싶은데, 이게 좀 좋아? 더 좋아. 근데 돈은 모자라? 근데 무리해서. 대부분 집 살 때 무리해서 사죠. 집 살 때 아주 편안하게, 백만장자가 아닌 이상, 기업의, 그런 분이 아닌 이상, 대부분, 약간 부족하다 싶게 해서 집을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이 되고, 그러면서 올라가고, 나중에 팔았을 때 이 돈을 또 어떻게 쓸지를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 기축, 지역적으로. 사실 계속 지금 세 편을 이렇게 제가 돌렸는데요. 개괄적인 내용, 아시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얼마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지. 근데 이게 영상이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금액 차이는 나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뭐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고 저가 100% 맞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건 아마 조금 맨날 보고 앉아 있으니까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약간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법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주택을 현재 내 명의로 사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명의로 못 사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임대주택에 지금 살고 계세요. 참 웃긴 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갭으로라도 어떤 주택을 사잖아요. 주택을 소유하면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여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은 사실 집을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있어도 힘들어요. 왜? 그거를 박탈을 당합니까?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매법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금은 내셔야 돼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고. 벌었으면 그만큼 내야죠. 탈세하고 절세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셔야 돼요. 내가 몸테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요. 탈세하시면 안 돼요. 탈세를 염두에 두고 아까워하시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법인에 관련된 동영상도 만들어 놨어요. 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잘생긴 얼굴 한번 더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